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좀 어떠셨나요? 뭐 보시다시피 양봉을 길게 그렸죠. 다들 기분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또 거기에 우리가 예상했던 흐름대로 그대로 흘러가고 있죠. 일단 제가 어제는 회식 때문에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못 찍었어요. 죄송합니다. 한동안은 회식 안 할 예정입니다. 이제 몸이 못 버티네요. 자, 일단은 보시면 왜 이렇게 우리가 그어놓은 선에서 움직일까요? 예, 다 우리의 또 바람이 우주 끝에 기운까지 뻗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세웠던 전략이 있었잖아요. 전략이 뭐였냐 하면, 자, 여기를 맞고 떨어지면 이쯤에서 반등할 거다라고 생각했죠. 반등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우려했던 케이스가 뭐죠? 갭 하락을 해서 떨어지는 거였습니다. 일단은 갭 하락을 하지 않았어요. 갭 하락을 하지 않고 우리가 예상했던 라인에서 상승했다. 그럼 현재 아일랜드 갭이 발생해 있죠. 이 섬입니다. 섬. 갭 상승 이후에 갭 하락을 했으면 완벽하게 아일랜드가 형성됐겠죠.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여기서 반등했다는 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2550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인버스 비중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50% 축소했어요. 일단 익절입니다. 익절. 뭐 그렇게 큰 익절은 아니지만 익절을 하고 있어요. 50% 정도 줄였습니다. 왜냐? 여기서 페이크 캔들 이후에 갭 하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잭슨 홀 미팅이 충격이었다 뭐 이러면서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50% 남겨뒀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생각했던 흐름대로 가고 있다 정도만 체크하고요.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어떻죠? 이 공포지수는 완화되어 있습니다. 요 보시면 시장이 정말 무섭거나 어떠한 이슈가 발생할 것 같을 때 요 빅스 공포지수가 올라갑니다. 그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요. 자, 지금 나스닥 S&P가 올라가고 있죠. 나스닥도 0.8% 올라가고 있는 거면 굉장히 크게 상승하고 있는 거다. 지금 잭슨홀 미팅을 주시하면서 변동성 장세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0.8% 이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건 이거는 상승각입니다. 현재는 상승각이다. 중국 증시도 올랐고요. 중국이 지금 1조 규모 대규모 부양책을 펼친다고 얘기했죠. 그게 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조금씩 하락하고 있지만 아직은 고가권이다. 유가도 하락하고 있고요. 이거는 그 뒤에 이슈가 있지만 이란 쪽에서 오일을 수출한다고 합니다. 이란은 뭐죠?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거기서 수출을 한다는 건 결국엔 글로벌이 그런 제재 같은 거를 연연하지 않고 유가 안정에 집중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죠. 위기가 되면 다들 제사하기 바쁘니까요. 위기는 위기다. 타이완 세미컨덕터가 엄청 크게 상승했네요. TSMC. 전반적으로 다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이 테슬라 이런 애는 왜 미운 오리 새끼처럼 못 올라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상화폐 시장이 별로 안 좋은데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상화폐는 반드시 폭등장이 다시 올 거다입니다. 일단은 요 정도고요. 지금 이게 원달러 환율인데요. 원달러 환율 보시면 지금 고가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고가권에 들어와 있어요. 1300원을 넘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넘어 있는 상태고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하락할 확률이 더 높겠죠. 확률적으로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 지금 정부가 개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정부가 개입하면 잘 보시면 어떻게든지 외화를 풀어서 안정을 시킵니다. 그런 걸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야간 선물 상승 중이죠. 현재 미증시가 상승 중이니 우리나라 코스피 야간 선물도 분위기는 좋다. 어떤 뉴스가 있느냐? 오일 프라이스, 오일 가격이 완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unpossible,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란 오일 익스포트라고 하죠. 이란이 오일 수출할 가능성이 있어서 오일 가격이 안정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금리도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 스탁이 상승하고 있다. 전 세계가 전반적으로 반등하고 있다는 겁니다.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거죠. 이게 동전의 양면입니다. 잭슨홀 미팅이라는 걸 놔두고 자기들이 기호에 따라서 해석하는 거예요. 얼마 전엔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경계감이 극대화돼서 하락한다면서요. 근데 이제는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상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언론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생각해보면 기자들은 그분들의 전문 분야에 충실한 분들입니다. 경제에 대해 잘 모르겠죠. 아, 유럽이 에너지 우려가 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US GDP가 리비전 됐죠.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았다입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로직에 의하면 생각보다 나쁘지 않으니까
경기가 위기가 아니네? 그러면서 이러면 자이언트 스텝 할 수도 있겠는데 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고 있어요, 시장이. 지금 시장은 상승하길 바라는 사람들이 많다. 한때를 굴리는 돈을 가진 애들이 시장의 상승 분위기로 이끌어가고 싶어 한다라는 게 좀 보이는 겁니다. 예, 구글 뉴스도 별거 없고요. 자, 오늘 금융을 보시면 뭐 전반적으로 상승했어요. 코스피, 코스닥 거의 1% 중후반대로 상승했으면 굉장히 많이 상승했고 장 막판에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해운사 중심으로 올랐고 이건 뭐 데드캣 바운스라고 봐야겠죠. 한전기술, 한전산업, 예, 한국전력 쪽이 좀 좋을 수도 있겠네요. 이제 전기 유틸리티 쪽은 지금 거의 바닥권을 찍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폐배터리 관련주 쪽이 올랐네요. 예, 폐배터리 그러면 에코프로 BM 이런 것들이 상승했는 게 좀 보여지죠. 자, 요렇다. 기준금리가 2.25%에서 2.50%가 됐습니다. 연말에 2.75에서 3.0% 기대 합리적이다. 연말까지 3.0%까지 올리겠다는 겁니다. 금리 인상이 확정적인 겁니다. 지금 대출하신 분들은 체감이 되시죠. 저도 지금 체감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이자가 한 달이 다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변동금리이기 때문입니다. 고정금리는 거의 없었죠. 주담대 말고는 고정금리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계속 계획된 대로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즉 시장은 그렇게 변동성을 용인하고 있지 않다 정도입니다. 너무 많이 팔았나 셀트리온, 한미, 보령, 블록버스터 약값 싸진다. 셀트리온한테는 악재가 될 수 있는 기사인데 무슨 내용일까요? 약값이 깎이는 제품. 약값 인하를 한다는 건데 인플레이션 이 시대에서 약값을 내리는 건 참 이상하긴 하네요. 집값 하락 가팔라졌다. 부동산 시장 찬바람 쌩쌩. 집값 하락이 가팔라졌다. 사실 집값은 뭐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을 거다. 근데 지금은 대출이 계속해서 회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시장의 돈이 사라지고 있다. 시장의 돈은 뭐죠? 시장의 돈은 결국 집을 살 대기군입니다. 그런 애들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지금 거의 뭐 수요가 없어지고 있는 거죠.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건 정상적인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이기도 했고요. 이거보다 더 비싸게 줄 상황은 아니다. 그럼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자, 뉴욕 증시 잭슨홀 미팅 앞두고 일제히 상승. 예. 중국 대규모 부양책도 투자 심리 개선에 영향을 줬다라는 거죠. 자, 잭슨홀 미팅을 앞둔 가운데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기대감에 매수세가 몰리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기대감이랍니다. 늦춘다는 게 아니에요. 중국의 경기 부양책도 상승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요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별다른 예측은 안 된다라는 거죠. 1조 부양책, 중국이 1조 부양책을 한답니다. 시장에 안도했다. 일제히 상승. 어떤 내용? 중국의 본토 상하이 종합지수는 1% 가까이 올랐고요. 장 초반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에 모처럼 상승세를 보이며 3234까지 올랐지만 블라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영향도 있다고 하고요. 1조 위안, 1조 위안입니다. 추가 조치를 했다. 경기 부양을 강화한다. 예. 뭐 긍정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죠. 우리나라는 중국에 커플링 되어 있습니다. 대중국 무역이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중국이 잘 돼야 우리나라 증시는 산다. 하지만 뭐 민심은 그렇진 않죠. 근데 민심이랑 경제는 다르니까요. 분리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경제 캘린더 지금 전반적으로 GDP도 0.8% 마이너스 0.8%가 예상됐지만 마이너스 0.6%다. 좀 더 나았다는 거죠. 마이너스긴 마이너스인데 좀 더 나았다. 이런 거 실업상 청구 건수도 생각보다는 덜 청구했습니다. 지난번보다 줄었고요. 독일 GDP는 상승했죠. 독일이 약간 좋네요. 예, 독일이 예측치보다 기업 체감 지수도 좋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유로존에 좀 좋은 분위기를 펼치고 있죠. 예, 투자자 예탁금은 좀 줄고 있습니다. 지금 110조대로 내려왔네요. 두 개를 합치면. 투자자 예탁금이 지속적으로 증시에 들어가고 있는 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증시는 상승하면서 투자자 예탁금이 줄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투자자 예탁금을 뺐다기보다는 증시에 투입이 됐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자, 시장은 그 코스피 차트인데요. 보시다시피 하락 추세가 진행 중입니다.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이다. 예, 이게 절대 지금 상승 중이 아닙니다. 반등 중인 거죠. 반등. 여기서 원래 흐름대로라면 하락하는 게 맞습니다. 예, 보세요. 이렇게 반등했다가 추세에 따라 이렇게 떨어지는 게 맞죠. 각도도 한 이 정도, 이 정도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게 맞는데 저는 지금 보고 있는 게
우리가 지지선 그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상승하는 순간 난리가 납니다. 이 하락 추세 돌파하면 정말 가파르게 오를 겁니다. 이렇게 요런 흐름이 예상됩니다. 상승 시나리오로 봤을 때요. 요 하락 추세를 뚫는 순간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급등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하락 추세가 끝났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신호탄이 될 수 있는 게 여기인 겁니다. 여기다. 여기서 반등하면 하락 추세가 끝났구나라고 생각하기 십상이라는 겁니다. 하락 추세만 끝나면 그때부터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어차피 금리 인상도 예정된 대로 진행될 거고 우리의 예측을 벗어나는 액션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또 모르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건 좀 생각하시고요. 자, 어떤 종목을 볼까요? 오늘은 네이처셀 제가 가지고 있죠. 그 키움증권 계좌에 한 개 가지고 있는 게 네이처셀입니다. 오늘 8% 가까이 올랐네요. 이게 전고점 돌파하면 팔려고 하는데 전고점을 돌파할까요? 이런 거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차트상 흐름도 분석할 수 없고요. 일단은 그냥 베팅한 거예요. 베팅. 네이처셀은 원래 폭발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폭발해주면 감사히 먹겠습니다 정도예요. 네이처셀이 무슨 미래 그런 뭐 미래지향적인 종목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해놓고. 네이처셀은 여러분들은 어차피 안 사실 거니까 네이처셀은 참 좋은 종목입니다. 뭐 전고점 뭐 충분히 돌파 가능하고요.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도 전고점 충분히 돌파 가능해 보입니다. 근거는 없습니다. YG도 뭐 딱히 볼 건 없네요 여기서. 코스닥 종목 중심으로 한번 볼게요. 박셀바이오 이거 최근에 반등했었는데 조정 보이고 있죠. 이거 지금 원형 바닥 형성하다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형 바닥을 형성하다가 급등이 나온다. 지금 보시면 각도가 점점 완화되는 게 보이죠. 그리고 완벽히 돌아갔을 때, 요 하락 추세가 완벽히 끝났을 때부터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이 보이는 겁니다. 이런 거는 지켜봤다가 좀 단기 베팅을 해볼 수 있겠죠. 이런 종목들은 우리도 한번 눈으로 익히고 체크해 보자라는 겁니다. 넥슨 게임즈. 넥슨이 지금 신규 게임을 출시했죠. 제가 이 신규 게임을 좀 리뷰하려고 하다가 별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하려고요. 다른 채널 얘기입니다. 다른 채널 얘기. 급락을 좀 했네. 17% 하락했네. 이거는 뭐 근데 이거 한 다음 달, 그 다음에 한 4분기쯤 되면 넥슨 역대급 매출 기록 뭐 이럴 겁니다. 그때 주가가 어떻게 돼 있을지는 미지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반영된 결과일 수도 있거든요. 좀 잘 봐야 됩니다. 근데 히트2라는 게임을 보니까 넥슨 게임즈의 미래가 그렇게 밝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게 밝아 보이진 않는다. JYP 엔터. JYP는 굉장히 좋네요. YG랑 다르게. 그 리스크가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거의 신고가형 얘기 들어왔네. 엔터테인먼트 종목은 안 좋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에코프로 BM. 얘도 거의 신고가죠. 얘는 신고가를 한번 크게 돌파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요 라인이잖아요. 13만 5천 원 라인. 13만 5천 원 라인은 반드시 한번 다시 터치할 거다라는 게 보입니다. 이거 단기 스윙으로 좀 괜찮아 보이네요. 제주전자재료. 얘도 괜찮네요. 지금 재료나 전기차나 화학 종목은 미래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가 좀 좋아 보인다. 유틸렉스. 유틸렉스 얘는 하락 추세네. 얘는 제가 털고 나왔죠. 털고 나왔습니다. CGN이 지금 신저가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건 정말 의외입니다. 의외지 않나요, 여러분? CGN이 아무리 그 진단 키트로 그냥 반짝했던 종목이지만 그때 돈을 진짜 많이 벌었어요. 근데 얘들이 하락할 만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배당을 별로 안 주더라고요. 현금이 많은 애들이. 그만큼 파이프라인에 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겠죠. 제가 이때 신고가 영역에서 말씀드렸을 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 하면 시제는 이제 앞으로의 방향이 중요하다. 굉장히 유능한 전략가를 영입해서 미래 청사진을 그려야지 시젠의 주가를 담보할 수 있지만 지금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했던 거죠. 하락의 되게 큰 이유였습니다. 어차피 떨어질 종목이었어요. 시제는 어차피 떨어질 종목이었다. 이렇게 올라간 종목이 어떻게 이걸 유지하겠습니까? 구일제지 같은 경우도 그렇죠. 갑자기 구일제지가 생각나네. 구일제지 똑같습니다. 구일제지 흐름이랑 똑같이 가고 있죠. 그러니까 시젠의 미래는 구일제지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조정을 보일 수밖에 없다. 모멘텀이 담보가 되지 않는 거죠. 구일제지도 다시 올라가겠죠. 구일제지도 저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약간 손해권이네요. 이제 손해권. 4,000원까지는 반드시 올라간다. 이런 게 좀 보여지고요. H7B가 요즘 좀 어떤가? 괜찮네요. H7B는 관리 종목 리스크가 사라져가지고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노와이리스 이런 거 5G 관련 종목이었죠. 얘들이 와이파이 동글 이런 걸 만드는 애들인데 동글 만드는 애들이에요. 이노와이리스 애들이. 좀 상승했다고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KMW 말씀드리면서 진짜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KMW는 상승할 일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요 있네. 예, KMW가 상승할 일이 없다. 예, 지금 거의 뭐 나락을 가고 있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어쩔 수 없어요. 얘는 14,000원까지는 각오해야겠죠. 예, 14,000원까지는. 6G가 나오면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때 보면 됩니다. 5G랑 6G의 간격은 약 10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볼 이유는 없다. KMW는 지금 갑자기 뭐 5G 망이 막 늘어나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얘들은 모멘텀이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거였고 저는 합리적인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KMW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았다는 거는 제 예상을 벗어났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맹렬하게 뭐라고 하실지 몰랐어요. S에너지. S에너지 관련 종목도 지금 이제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안정되고 있기 때문이죠. 또 뭐가 있을까? KNW도 있네. 얘는 뭐야? KNW가 뭐였더라? 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모르는 종목이 없는데 아난티. 놀래라. 방금 아난티 같은 줄 알았어요. 대북 관련은 이제 없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어요. 대북 관련은 정신 차려야 된다. 예, 대북 관련은 정신 차리자. 대북 관련주는 올라갈 리는 없지만 하락할 리는 천지입니다. 왜냐?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북한이랑 약간 대치하는 국면이 되면 또 거기서 무력 도발할 거예요. 그럼 대북주는 나락 가는 겁니다. 오르지도 못하는 애가 갑자기 나락을 가는 거예요. 그냥 좀 조심해야 된다. 빅텍 이런 건 좋을 수 있겠죠. 예, 빅텍은 이제 떨어지지 않네요. 예. 예, 얘는 한번 또 급등하는 흐름이 나올 거예요. 북한이 뭐 미사일 쐈다 이러면 또 난리 나겠죠. 대아티아 이것도 대북 관련주예요. 예. 여러분 제가 대북 관련주 구분하는 거 알려드렸죠 예전에. 어디야? 예. 이렇게 칼빵이 있어요. 칼빵. 칼빵 있는 애들. 5월 25일. 여기에 칼빵 있는 애들은 다 대북주다라는 거죠. 뭐 현대건설 같은 것도 그렇죠. 자, 현대건설도 똑같습니다. 요즘 요 칼빵 있죠. 칼빵. 전부 다 칼빵 있습니다. 이때 그 북한이랑 정상회담 때문입니다. 그 미국 정상회담이죠. 또 어떤 게 있을까? 에이벨바이오 제 주력 바이오 종목인데 미미합니다. 제가 그 매수한 영역 때 여기이기 때문에 예, 지금 괜찮죠 아직. 제가 좀 바닥에 산 종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잘 들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인버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이게 매매 마크가 안 찍혀 지금 제게. 네, 안 찍혀요. 그래서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이건 좀 털고 나왔어요. 이거 모바일로 좀 보여드려야겠다. 모바일 거 캡처해서 내일 보여드릴게요. 절반을 정리했습니다. 절반을 정리했고 우리 기술 투자. 예, 얘도 지금 비트코인 관련 주죠. SFA 반도체. 이 반도체 관련 종목 중에 SFA가 좀 그나마 낫네요. DB하이텍은 지금 나락 같죠. 예. DB하이텍 우리 사장님이 가지고 계신데 저 진짜 저 이를 갈고 있습니다. 저를 보면서. 근데 DB하이텍이 제가 물적 분할 시도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진짜 기업의 도덕성이 좀 그래요. 여기서 좀 반등하면 털고 나올 예정입니다. 진짜 좀 아쉽네. 그거는. JNK 히터. 뭐 수소차 관련주인데 수소 경제도 괜찮습니다. 수소 경제도 미래 테마다라는 거고요. 여러 개 있네요. 코스피.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1등이겠지. 1등. 반등을 크게 했죠. 옆에 코스피 차트랑 보면 똑같죠? 예, 코스피랑 똑같이 움직인다. 삼성전자 코스피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코스피가 삼성전자를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이것도 괜찮죠. LG화학에서 LG 에너지솔루션으로 갈아탔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갈아탔던 게 이쯤이죠. 예, 이쯤. 한번 지옥을 맛봤다가 예,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죠. 생각해 보면.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LG화학이 더 올랐습니다. 갈아타는 게 좀 실패네. 단기적으로는 실패했다. 근데 미래 모멘텀으로 봤을 때 LG화학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예. 이것도 물적 분할의 폐해입니다. 폐해다. 이수화학, 예. 요런 예, 화학 종목들 좋죠. 예. 이런 거 좋습니다. 코스모화학도 좋을 거고. 예. 화학 관련주가 좋습니다. 우리나라의 좀 주요 산업입니다. SOL 반등했네요. 예. SOL 반등했네. SOL도 우리 사장님 주력 종목입니다. 한국전력. 한국전력이 지금 큰 음봉을 그리고 다시 그걸 되돌려주는 양봉이 발생했어요. 그럼 이거는 단기적으로 바닥이 맞다라는 겁니다. 참, 예, 한국전력이 참 생각보다 약하죠. 근데 멀리서 보시면 하락 추세가 끝났습니다. 아까 원형 바닥형 말씀드렸죠. 예, 원형 바닥 그리면서 올라갈 거다라는 거고요. 이것도 20분 넘었네. 종목 관련 얘기를 하면 시간이 참 잘 갑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시장 대응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반등을 보이고 있어서 최근에는 좀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예, 이 기분 그대로 이어가서 여러분들 계좌가 뚱뚱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제 곧 주말입니다. 저 이번 주말에는 여행을 가기 때문에 방송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른 채널도 응원해 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항상 오셔서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채널 두 개 운영하는 게 좀 힘들긴 하지만 여러분들 경제 채널 이 내용도 양질의 정보를 전달 드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묵묵히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하시는 일 다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